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10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연애도 오래 했는데 연애 중에도 정말 많이 싸우고 화해하곤 했습니다. 중간에 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싸워도 그날 다 풀고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가끔 하루 정도 냉정기를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 다 풀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해서 서로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냈지만 결혼 후에도 여전히 싸움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대화를 많이 하며 문제를 풀어나갔고 같은 문제로는 자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이유로 싸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첫째, 아내의 성격이 예민한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준에서 맞지 않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크든 작든 마음에 삼키지 못합니다.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기면 날카롭게 쏘아붙이고는 토라집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사소한 농담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평소 말투는 부드러운데 쏘아붙일 때는 정말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시간이 지나 본인의 기분이 풀리면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처제도 이 문제로 아내와 많이 싸우고 달려왔다고 하시더군요. 꼭 고쳐야 하는 부분이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평생을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며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십니다. 이 문제는 연애할 때도 자주 부딪혔던 문제였지만 결혼 생활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언제 갑자기 화를 낼지 몰라서 와이프와 대화할 때마다 항상 약간의 긴장을 하게 됩니다. 웃고 떠들다가도 농담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둘째,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결혼 초기에 서울 집값이 부담돼서 저희는 전세로 집을 얻었고 부모님께서 지방에 있는 집은 매매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형에게도 언젠가 집을 매매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지원은 없고 저희는 생활비 카드를 받아 생활비를 100% 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부모님이 부담해 주시고 제 월급은 적금으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형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와이프와 싸우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와이프는 항상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며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형은 이미 결혼 7년 차였고 3살 조카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조카 때문에 여행지나 식당 선택이 조카 위주로 진행되곤 합니다. 와이프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항상 들러리가 된다고 느끼고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카를 무시하고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와이프는 아기가 있으면 아기에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 우리가 나중에 아기가 생기고 조카가 크면 우리에게 맞춰 움직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도 와이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단순히 형네를 더 이뻐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조카라 부모님이 많이 이뻐하시고 결혼한 지 7년 된 형수를 와이프보다 더 편애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그것이 싫다고 합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가까운 거리에 살고 계시며 형은 타지에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가 나중에 부모님을 돌봐야 할 텐데 형네가 모든 사랑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와이프가 형네가 이쁨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자식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와이프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고 매번 만나고 나서 싸우게 되니 이제는 가족 모임을 만드는 게 불편해지고 같이 있어도 저 역시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가댁에 더 잘하면 와이프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기마다 여행을 모시고 가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시간이 되면 항상 식사를 함께하고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장모님께서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항상 저희 집에 와 계십니다. 제가 퇴근하면 같이 식사하고 주말에는 장인어른과 함께 오시거나 밖에서 만나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은 육아 때문에 더 자주 만나지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최소 한 달에 6번 이상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그마저도 눈치가 보입니다. 특히 형네가 와서 만나게 되면 100%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5년을 지내다 보니 이제는 저희 집에 가는 일이 생기면 와이프 눈치를 보게 되고 가족 모임이 있더라도 오늘은 또 집에 가면서 어떤 이유로 싸움이 벌어질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최대한 가족 모임을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저는 처가댁에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저희 부모님께는 얼굴도 잘 비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갑자기 가슴속에서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째 와이프와 말 한마디도 섞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제 돌이 지나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정말 와이프와 슈인도 부부가 되거나 심지어 헤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하자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이가 계속 눈에 밟혀서 그럴 수가 없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출근해서 보니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네요.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프는 학창시절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여자 형제도 없었고 와이프와 연애하면서도 다른 이성 친구가 없어서 여자를 잘 몰랐습니다. 와이프가 예민하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도 여자들은 남자랑 다르니까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워낙에 좋은 분들이셔서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와이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첫사랑이라는 게 쉽게 놓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도 생겼고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아이만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데 이제 돌밖에 안 된 아기가 엄마 없이 자랄 생각을 하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이 쓴 글을 읽어보니 제 욕밖에 없네요. 며칠 동안 말도 없더니 이런 글을 썼네요. 남편이 쓴 글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어이없고 짜증나지만 일단 제 입장도 써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첫사랑입니다. 민망한 이야기지만 저희가 사귈 때 선남선녀 커플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남편이 부족해서 제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어렸고 남녀를 처음 만나보니 실수도 많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저는 예체능을 전공했고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정말 좋은 조건이었고 다시는 얻지 못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과 많은 고민을 한 뒤에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시지만 저희 아빠도 사업을 하셨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자주 모이고 식사하는 건 맞는데 그 식사 비용의 90%는 친정 아버지가 계산하십니다. 남편이 계산하려고 해도 친정 아버지가 절대 못하게 하시다가 가끔 기 살려주시려고 한두 번 정도만 남편이 계산하게 하세요. 시댁에서 받는 지원으로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친정 식구들에게 잘해주는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댁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제가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집으로 초대합니다.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은 시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요. 출산 전까지는 시부모님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항상 함께 갔습니다.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을 거쳐 지금까지 남편의 아침은 무조건 챙기고 있어요. 혹시 늦잠을 자더라도 빵을 구워 잼을 발라서라도 남편이 출근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편은 원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서 친정 식구들과 자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식사 자리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친정을 잘 챙기면 제가 시댁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 예민한 거 맞습니다. 저 스스로도 순간적인 분노 못 참을 때 많은 것도 알고 고치고 싶어요. 정작 순간적으로 화내놓고 제가 미안해진 일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지만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서 못된 말을 뱉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저도 싫은데 잘 안 고쳐지네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이 둔한 걸 사람 좋고 성격 좋다는 핑계로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쁠 만하니까 기분 나쁜 거고 화낼 만하니까 화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예민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 사실 굉장히 불쾌해요. 예민할 때가 있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게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댁 불편한 거 맞습니다. 결혼하고 1년 동안 시댁살이 했었어요. 처음에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저도 나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시부모님 너무 좋으신 분들이지만 형님과 저를 차별하십니다. 항상 멀리서 오는 형님네는 대우받고 같이 사는 우리는 뒷전이셨어요. 항상 무슨 말만 하시면 형님 이야기를 하시고 저랑 같이 있는 건지 형님이랑 같이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진짜 형님은 그냥 어머님께 딸 같은 존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형님이 어머니께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 사람인데 완전 여우고 말대고 따박따박 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형님이 너무 예쁘신가 봐요. 그렇게 1년 정도를 보내고 나니 솔직히 형님이 밉기도 하고 어머님께 서운하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옆에서 챙겨드리는 건 저인데 이쁨은 형님이 다 받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같이 모이는 게 저한텐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받는 느낌은 무조건 차별받는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때는 조카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치고 지금은 더 어린 우리 아기가 있는데도 저는 여전히 차별받는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별이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는 옆에 있으니 자주 보고 형네는 멀리서 자주 못 오니까 같이 모이면 형네를 조금 더 챙길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합니다. 저는 그게 답답해요. 다 같은 자식이고 옆에서 더 챙기는 건 우린데 왜 대우는 형님 내가 더 받아야 한다는 걸까요? 저도 그럼 그냥 멀리서 살고 가끔 뵙고 싶네요. 그럼 서운할 일도 없을 테니까 경제적인 지원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아파트에 주신 것도 생활비 카드 주시는 것도 맞고 관리비 등등 돈 들어가는 것들 전부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형님 내가 더 많이 받으셨어요.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더 비싸죠.
전세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 따지면 형님 내가 더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모르나 본데 조만간 형님 내 서울 아파트 매매 주식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것보다 몇 배는 더 받은 거잖아요. 근데 멀리 있다는 이유로 같이 모여도 더 이쁨 받고 결과적으론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 받았는데 이게 차별이 아닌가요? 그리고 돌대하기 육아가 뭐가 힘들다고 매일 엄마가 오느냐는 댓글들도 있던데 이건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몸도 약하고 체력도 약해요. 167에 45예요. 선천적으로 살이 안 쪄요. 많이 먹지도 못하기도 하고 며칠 잘 먹었다 싶으면 체하거나 해서 오히려 살이 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정해진 양 정도로만 먹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체할까 봐 먹고 싶은 만큼 먹지를 못합니다. 남편은 186에 80이고요. 남편은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잘 자고 잘 먹고 타고나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기가 남편을 닮았네요. 돌된 아기인데 키 몸무게 99%입니다. 활동량도 너무 많아서 제가 혼자서 케어하기에 무리가 있어요. 엄마가 와서 둘이서 봐도 엄마도 저녁에 지쳐서 집에 가시면 골아 떨어지십니다. 제 입장을 하나하나 다 쓰기는 너무 많아서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민한 편이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건 아니고 정말 제가 느꼈을 때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남편이 이 일로 이혼까지 고민한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니 이혼하라는 댓글이 많던데 오히려 제가 너무 힘들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싶네요. 차별받는 거 정말 스트레스고 정말 괴롭습니다. 남편이 시댁 갈 때 제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제가 눈치 보라고 한 적도 없고 눈치 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이가 없습니다. 시댁 식구 있을 때 앞에서 뭐라고 한 적 없고 나와서 불편했던 것들 이야기하는 건데 불편한 거 말도 못하나요? 그냥 남편이 잘하고 시댁에서 많은 지원해 주시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추가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겠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시댁에서 지원받고 할 도리를 안 한 게 있나요? 그냥 남편한테 불만 있는 거 이야기했을 뿐인데요. 지원받으면 불만 가지면 안 되는 건가 보죠? 진짜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남편이 못 견딘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남편이 참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참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편아 이거 보겠지? 요즘 나랑 아예 눈도 안 마주치는데 이혼 생각 있음?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근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아기 어릴수록 양육권은 엄마한테 유리해. 내가 우리 아기 케어를 못했니? 바람을 폈니?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했니? 우리 부모님 경제력이 부족하니 사유가 성격 차이 정도인 건데 나한테 이혼 사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혼적으로 무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차별받은 내가 유리한 거 아닐까? 너가 이뻐 죽는 우리 아기 양육권 너 못 가져간다고. 그리고 댓글에 이혼하고 남편 자기 달라는 분들 계시던데 저희 남편 20대 후반에 탈모와서 모발 이식만 2번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제가 받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일단 형님과 저와 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어머님은 항상 형님 옆에만 앉으십니다. 걸어다니면 형님 옆에서 팔짱 끼고 걸으시고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 형님한테 땡땡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하시곤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아차 싶으신지 땡땡도 많이 먹어 이런 식이십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앉다가 형님 저 어머님이 이렇게 앉았는데 중간에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형님에게 이거 먹어봐 맛있어라고 하시고 한참 후에 저한테 땡땡도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신 전에 제가 어머님 모시고 문화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전시회도 다니고 연극도 보러 다니고 백화점도 다니고요.
어머님이 딸이 없어서 딸이랑 이런 거 같이 하는 친구들 부럽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처럼 해드리려고 그렇게 자주 모시고 다녔는데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식사한다든지 차 마신다든지 하면 꼭 형님에게 전화가 와요. 진짜 귀신처럼 시간 딱 맞춰서요. 그리고 저 앞에 앉혀두시고 30분씩 형님이랑 통화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멀뚱멀뚱 앉아 있고요. 그리고 조카가 서울에 있을 때 어머니 정말 자주 서울에 가셨습니다. 가서 일주일씩 육아 도와주시고 조카랑 놀고 그러셨어요. 형님네 힘들다고 조카 봐줄 테니 여행 다녀오라고 하셔서 여행도 자주 다녀오셨고요. 저희 아이 퇴원하고 나서 어머니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오실 줄 알았는데 자주 오지 않으세요? 같은 도시에 사시는데도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어머니께 서운한 마음이 많이 생기고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서운한 부분이 과한 건가요? 그리고 댓글들 반응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받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100% 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하다 혹은 반복되니 힘들다 그런 반응이었는데 댓글 적으신 분들은 제가 병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남편 좋은 사람인 거 저도 알고 있고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주신 분들도 아마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저에게 더 쓰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감정 다 배제하시고 제 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늘 내일 중으로 남편과 깊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에요. 그냥 철없는 동생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조언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가 남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와이프랑 미래를 고민한다고 글 올렸던 남자입니다. 나름대로 충격요법이라고 생각해서 와이프에게 링크 보냈더니 와이프가 글을 남겼었네요. 와이프가 쓴 글 읽었고 와이프와 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대화가 잘 되던 부부였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대화로 다 해결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안 되네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늪으로 빠지는 것 같고 서로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개개인이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상황이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고 반복된 문제에 혼자 끙끙 앓다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 조언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와이프와 이야기도 해보고 많은 분들 댓글도 읽으면서 저와 와이프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대화로 풀렸던 문제들은 잘못을 따질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고 이번처럼 생각 자체가 틀린 문제는 대화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할수록 더 꼬여버리는 것 같고요. 결국 와이프와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와이프는 이혼할 거면 하자는 식이고요. 저는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무자르듯이 자르지 못할 것 같은데 답답한 이야기겠지만 와이프에게 너무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일주일째 각방 쓰는 중인데 이불도 제대로 안 덮고 쪼그려서 자는 모습 보니 또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네요. 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나 싶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리네요. 내가 평소에 유유부단한 스타일은 아닌데 와이프만 엮이면 제가 봐도 답답할 정도로 유유부단해집니다.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네요. 해주실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시면서 왜 와이프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평생 고생하시면서 사시다가 노년에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저 때문에 심적으로 더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제일 미안한 건 우리 아기고 천사처럼 착하고 이쁘게 태어나서 사랑만 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편부모 가정에서 성장하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일까? 와이프야, 다시 여기에 글 써도 안 읽을 거라고 했지만 너 이거 읽을 거 알고 쓰는 거야.
우리 참 많은 이야기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치 15년 함께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네. 내가 아무리 아직 너 사랑하고 너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만 이번까지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어차피 더 이상 우리 미래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너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너는 생각 바꿀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네. 노력이라도 해보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대론 진짜 우리 안 될 것 같아. 너 말대로 우리 아기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랑받으면서 커야 될 텐데 내가 이대로는 온전한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할 것 같다. 너처럼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왜 그렇게 질투가 많은지 못 가져서 안 달리인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몇 번을 말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서 우리한테 무슨 터치를 하시길 하나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아라고 항상 그러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더 이상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못 견디겠고 중요한 건 나 스스로가 이제는 벅차. 아무튼 이번만큼은 절대로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 거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 글은 내 스스로 다짐이기도 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네가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욕먹고 충격을 받긴 했나 보던데 랜들 내가 욕먹는 거 보면서 마음 편하겠니?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조구님이 아마 충격을 받는 것 같아서 내 얼굴에 침 뱉긴 거 알지만 다시 한번 글 써본다. 그래도 이렇게 충격요법이 조금이라도 니한테 좋은 영향 줄 수 있으면 더 욕 듣고 충격받아야겠지. 진심 어린 조언해 주셨던 많은 분들 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조언해 주신 분들 덕분에 그동안 이를 객관적으로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와이프 입장입니다. 앞에 글 썼던 와이프입니다. 아마 저희 부부가 쓰는 마지막 글일 것 같네요. 여기 댓글도 보고 남편 입장글도 보고 남편이랑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그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제가 쓴 글을 너무 감정적이었던 거 인정할게요. 다시 읽어보니까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여기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에 놀랐고 댓글로 제욕이 너무 많아서 감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좀 진정하고 글을 썼어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남편 탈모를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댓글에 이혼하고 남편 자기 달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이 상을 읽었어요. 지금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글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익명이니 편하게 제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저는 장녀로 태어났고 친가 외가 양쪽에서도 첫 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가 친척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온실 속의 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컸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조금만 땡깡 부려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컸고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외적인 조건을 좋게 낳아주셔서 학창시절에도 항상 주변에서 우쭈쭈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제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면서 큰 것 같습니다. 남편도 고등학교 때 사귈 때부터 저한테 모든 걸 다 맞춰줬었고 정말 공주처럼 떠받들려줬습니다. 대학교 올라가서 장거리였는데 그때도 떨어져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한테 최선을 다해줬었고 장거리다 보니 그 틈을 파고들려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 받았을 때 결혼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었던 건 3년에 묶여 있어야 했어요. 기숙사 비슷한 개념으로 주말에만 나올 수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과 의논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조금 컸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해보도록 결론을 지었죠. 시댁과 친정과 남편이 응원해주고 지원해 주시니 못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후회 전혀 없어요.
같은 조건으로 예전에 목표했던 것들을 이룰 수 없을지 몰라도 다른 목표가 있거든요. 제 인상이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드나 봐요. 누가 봐도 까탈스러워 보일 거예요. 실제로도 예민한 편이라 생각하고 질투도 많은 편이고요.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만든다고 좀 편하게 살아라는 이야기 가족들에게 수없이 들었거든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베풀어야 한다, 그런 류의 이야기들요. 사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 가지는 것들에 질투가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그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한 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기분 나쁜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기분이 나쁘냐고 하는 일이 많아요. 남편이 그동안 예민한 점 많이 봐준 것도 알고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마음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당장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남편 말로는 제가 예민한 부분은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다른 부분에선 오히려 이해심이 많을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자기가 옆에서 응원하겠다고 해주니 너무 고맙네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더 질투가 많아요. 그게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 좋은 분이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냥 딱 보면 귀부인 같으세요? 환갑 넘으셨지만 여전히 고우시고 우아하시고 화려한 게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 처음 뵀을 때부터 저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이뻐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1년 동안 시댁에서 살았던 이유도 어머님이 너무 좋으셨으니까 아무 부담 없이 1년만 같이 살겠다고 한 거였고요. 같이 살면서도 저 많이 배려해 주셨고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선 그동안 저한테 해주셨던 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형님 챙기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멀리서 왔고 오랜만에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동서라곤 하지만 이미 형님보다 알고 지낸 시간은 더 길었고 같이 살기까지 하니까 형님이 소외감 느낄까봐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하더라고요. 제가 소외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머님께 서운해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만큼 서운한 마음이 커지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이 제 이야기 빼고 남편이 봤을 때 엄마가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저 없을 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버님과 형님 결혼한 지 1년 정도 만에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셨대요. 난리 났었다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빌고 해서 이혼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고 난 후에 어머님이 형님께 제인 같은 마음이 크신가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형님을 엄청 챙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나니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팔불출기가 다불한데 형님이 같이 있을 때 그런 거 볼 때마다 보기 불편하다는 식의 말을 했었어요. 몰랐을 땐 왜 그러지 뭐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 그럴 수 있었겠네 싶더라고요. 어머님 행동도 이해가 됐고요. 저한테 어머님이 형님 없는 자리에서도 계속 형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마 저와 형님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제 이해심은 깊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형님을 챙긴다고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차별해버리시니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거기 다 알고 나니 형님의 행동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고 그걸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댁에 모여도 모든 음식은 어머님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옆에서 뭐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손 하나 까딱을 안 합니다. 거기다 설거지할 때가 되면 아버님 아주머니 잘 보고 있는 아기를 본다는 핑계로 주방에서 쏙 나가버리고요.
어머님이 무슨 말 하시면 말대답 따박따박하고요. 어머님이 안쓰러우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차별받는 제 스스로 짜증도 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결국엔 바람핀 건 아주버님인데 왜 피해는 내가 봐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1년 같이 살기 시작해 했을 때는 이런 환경이라면 몇 년 더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지만 1년 다 못 채우고 분가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요. 앞글에 적은 것처럼 밖에서 어머님과 같이 있을 때 꼭 시간 맞춰서 전화가 옵니다. 저 앞에 두시고 30분씩 통화를 하는데 사실은 형님이 전화를 끊지 않은 거예요. 어머님이 대화 마무리하듯이 그래 쉬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또 무슨 말을 해서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런 어머님 보면서 딱 못 끊으시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형님이 얄밉기도 하고 복합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왜 내가 이런 걸 다 이해해줘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자잘한 모든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5년 정도를 지내고 나니 보이더라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형님이 갑이에요. 모든 게 형님이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 내에게 10억이 넘는 집을 해주시면서도 눈치를 보세요.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 눈치를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둘이 있을 땐 여전히 딸처럼 잘해주시거든요. 이런 시어머님 주위에서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런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일단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싫고 거기서 오는 강제적인 차별을 느끼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싫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는데 지금은 제가 차별받는 게 더 싫어요. 제가 무던한 며느리였다면 어머님을 100% 이해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어머님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딱 시어머님으로서만 대한다면 그래도 좀 덜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머님이 평소에 워낙 잘해주시다 보니 그게 안 되네요. 이런 이유로 항상 모일 때마다 나오고 나면 저는 남편에게 차별받는 게 짜증난다 싫다 이야기하게 되네요.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5년 동안 반복되면서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남편에게 그대로 갔으니까요. 남편이 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싸움도 아니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남편은 듣기만 했으니까요. 남편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 해결책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니 답답했겠죠. 본인 부모님에게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5년을 반복했으니 스트레스였겠죠. 그리고 남편이 안 적었던데 제가 남편한테 좀 크게 잘못한 게 있어서 최근에 남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참다가 남편도 이번에 터졌나 보네요. 남편은 원래 이해심 많은 사람인 데다 보닌 어머니니까 더 많은 이해를 하겠죠. 남편 말대로 그냥 제가 어머님의 행동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말고 딱 시댁에 할 도리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전 겉으로만 좋은 척 실은 척 못하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아나요? 유일한 해결책은 제가 마음 다르게 고쳐먹는 거겠죠. 형님의 그런 행동을 못 본 척해야 할 거고 어머님에게 더 이상 애정을 드리면 안 되겠죠.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받는 스트레스 많이 없어질 거고 남편과 제 사이가 나빠지진 않겠죠. 이건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겠네요. 남편만큼 저를 많이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 확신하고 남편만큼 좋은 사람 본 적 없어요. 남편은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혼까지 생각하기도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을 때 순간적으로 너무 자존심 상해서 상관없다고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절대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아기랑 별개로 그냥 남편 없는 세상을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네요. 결론적으로 저희 둘 다 더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제 욕 많이들 해주셨는데 처음엔 너무 화가 났지만 덕분에 느낀 게 많네요.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다들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